그땐 패기가 넘쳐서. 여자친구는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지 않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여러분을 기다려줍니다. 퍼펙트. 캠파. 저희가 고졸체험 꿀팁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식적이다. 이게 자본주의의 연기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면접 꿀팁 많이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차 면접인 직무 면접은 다대다 면접으로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한 면접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자소서에 작성한 직무 경험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출신 지역과 학교명은 언급하실 수가 없고요. 언급하게 되면 감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회사 관련 상식이나 전공 이론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단체 생활에 관해서 많이 작성을 했는데 그때가 또 올림픽 시즌이기도 해서 기억에 남는 게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에서 필요한 역량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때 대답을 못해서 한번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채용에 지원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지금 그때 상황을 생각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면 단체 종목에서 필요한 역량이 이 정도 크기라면 개인 종목에서 필요한 역량은 그 안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서 다시 말하세요. 진짜 3년 전이어가지고 그게 군대도 갔다 오고 개인 종목에서는 개인의 역량이 이제 결과를 결정하지만 단체 종목에서는 개인 종목과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구성원들과 협동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안전에서도 단체 종목에서 임하는 자세로 업무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나간다면 퍼펙트. 대인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상황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항상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으로는 제가 학창시절에 개인적으로 활동했던 청소년 단체에서의 경험을 질문으로 받았었습니다. 전공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산업기사를 공부하면서 배우던 이론이나 전기 설비 관련 질문이 많았습니다. 차단기와 COS의 그 차이점을 물어봤었고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차단기와 COS의 동작 순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공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답을 하면 그 뒤에 꼬리 질문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직군은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무직이지만 면접에 들어갔을 때 AC, DC의 차이점을 아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전기 관련 회사인 만큼 사무직으로 지원을 하시더라도 좀 기본적인 전기 지식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변을 했는데 3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시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또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여쭤보셨고 추가로 또 어떤 사회공헌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애뉴얼 리포트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그런 사회공헌에 대한 자세히 들어있는 내용을 봤던 것 같아요. 면접 준비하실 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분별한 상근지역 개발을 하면서까지 태양광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었어요. 예측하기 어려웠던 질문이어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제가 준비했던 언론 보도에 태양광 내용이 있어가지고 준비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좀 잘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전공 지식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한전에서 ICT 직군에 직무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직접 만나서 ICT 직군의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면접관님의 질문을 대답을 했었는데 한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라고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사 자격증 책이나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이 한전에서 일하는 업무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그 책을 중점적으로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문을 받을지 예상하기 어려워서 전공 지식에 대한 준비보다는 최근 3개월 이내 한전 관련 언론 보도를 정리를 했어요. 거기서 시사점이 될 만한 부분은 추가적인 검색을 통해서 용어 정리도 따로 했고요. 실제 면접에서 제가 준비했던 보도자료 관련으로 면접 질문을 받아서 보다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종 관문인 종합 면접은 특히나 더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최종 합격 전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종합 면접은 다수의 면접관과 한 명의 지원자로 구성돼서 다대일 면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욱 떨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 면접을 하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꼬리 질문으로도 계속 질문을 하셨고, 제가 모르는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어떻게 응대를 하겠는가에 대한 이런 상황 질문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전 회사를 퇴사하고 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직을 하면 거기서는 이제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가지고 진땀을 많이 흘렸던 이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많이 물어보셨고 한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직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상사나 동료와 트러블이 있었는지 이런 경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어떤 부분을 느꼈고 그 부분이 한전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좀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 질문에는 보기가 있었어요. 질문이 입사 후 5년차가 됐을 때 후임이 들어왔는데 일을 너무 안 해.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1번 인사처에 전화를 한다. 2번 부장님한테 뭐 전화를 한다. 3번이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한다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더니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또 꼬리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잘 안 되면 이제 저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게 카메라였어요. 모의 면접을 하면서 제 모습을 찍어보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면 얼굴을 만지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면접관님께서는 제가 답변을 하면서 자꾸 얼굴을 만지다 보면 이게 좀 산만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첫인상을 심어주기 힘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면접은 여러 명에서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면접에 대해서 질문도 해보고 답변도 해보면서 피드백을 받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이나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모의 면접을 진행해보면 실제 면접장의 공기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인생에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순서별로 정리해 놓는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했고요. 거울을 보면서 좀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본을 작성해서 준비하시기보다는 제 경험을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놨다가 유동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욱 면접의 꿀팁이라고 생각됩니다. 순발력과 재치 가장 중요하죠. 이제 입사 후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합격 후 채용형 인턴 때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어떤 지사나 부서에 배치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배전 운영부에 배치가 되어서 배전 운영 업무를 이제 배우고 또 돕고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로순시를 이제 따라가거나 까치 잡고 이런 거 이제 검수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체험을 해볼 수 있었어요. 채용형 인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우선 인턴 기간 중에 만나는 모든 분들은 결국 언젠가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왔을 때 만나기 때문에 항상 예의 바르고 이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턴 기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직무에 대해 알아가는 기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정기 직군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전, 송면전으로 직군이 나뉘기 때문에 본인의 직무를 선택하기 이전에 신중하게 가치 판단을 하려면 직무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파악하려고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인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웃으면서 인사를 하다 보면 또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땐 패기가 넘쳐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대졸로 입사하신 분들이랑 같은 업무를 하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사실 대졸이랑 고졸 모두 동일한 사나 직급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입사 전형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업무에 차이가 있지는 않고 연봉이나 승진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연봉 등급은 대학교 재학 기간이 4년만큼의 차이가 있고 승진의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전형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6년의 시간이 경과하면 승진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고 고졸 전형 같은 경우는 10년의 근무 기간을 근무를 하면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일찍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크게 방황기를 가지지 않았던 점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진로를 안정적으로 빠르게 잡다 보니까 안정적인 생활 패턴에 빨리 적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캠퍼스 로망이 있었는데 그걸 못 느껴본 거?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데요. 주말이나 야간에 대학을 다니거나 사이버 대학을 수강을 하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이버 대학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고졸 입사의 장점은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전공 이론에 대해서 더욱더 심화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정기 재학으로 입사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입사 후에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입사 후에 휴직을 하는 제도가 잘 마련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자친구는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지 않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여러분을 기다려줍니다. 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입사하고 군대를 가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정신적 고통 없이 복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로가 빨리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좀 깊게 집중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또래보다 사회생활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뭐 재테크 같은 인생 목표를 빨리 성취할 수 있다.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재테크 많이 하세요? 내년부터 열심히 저희 회사가 이제 전국 각지에 있다 보니까 동기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디 놀러 가도 이제 맛집 물어보고 한번 만나고. 네. 취직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좀 빠르게 털어내고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좌절을 하더라도 인생의 이제 방향을 잡기 위한 밑거름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졸업을 하고 1년 동안의 취업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쳇바퀴 같은 일상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나태해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의 목표를 한 번씩 더 되새기면서 목표를 향해 끝없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특별이란 단어에 욕심을 내려두면 몰랐던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취업을 위해서 크게 성공한 경험이나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경험을 해야 한다는 그런 욕심을 조금 내려두시면 오늘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고생했던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내일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갈 여러분들을 믿고 때로 넘어지시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취업을 준비할 때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곤 했었는데요. 저희가 찍었던 동영상이 취준생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